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량의 속도는 느려지고 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부드럽게 내리막으로 휘어진다. 지하 주차장 특유의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그 냄새는 오히려 집에 가까워졌다는 안도감처럼 느껴진다. 자동차 전조등이 켜진 채 회색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그 불빛이 주차장 천장에 닿는 순간 반사된 빛이 춤추기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으로 어두운 방을 훑는 것처럼 내가 움직일 때마다 천장의 조명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본다. 움직임을 따라가며 지워지고 생기고 또 사라지는 흔적들. 무언가를 명확히 보여주기보다는 조용히 흐름을 말해주는 그런 빛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 순간이 참 좋다. 불안하게 깜빡이는 형광등도, 철문을 지나칠 때 삐걱거리는 소리도, 어둠에 더해진 단속적인 조명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곳은 정지된 듯하지만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장소다. 주차장을 다니며 천장에 반사된 불빛을 처음 의식하게 된 건 꽤 오래전이었다. 그날은 비가 왔고 비에 젖은 도로를 조심스럽게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날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리자니 빗소리가 너무 좋았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자 천장 위를 흘러가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의 차가 지나간 후 남은 잔광. 그 잔상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천장에 머물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 빛은 말이 없었지만 내 기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날,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돌아온 날, 그 불빛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천장이라는 높은 곳에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며 작은 위로처럼 흘러갔다. 주차장은 종종 우리 삶의 마지막 장면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밤,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정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표정으로 우리는 그 공간을 지나친다. 자동차 안에서 문득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한참을 핸들 위에 이마를 얹고 있는 사람도, 전화기를 붙잡고 작게 미소 짓는 사람도 모두 그 불빛 아래에 있다. 그 불빛은 평가하지 않는다. 다그치지도 지적하지도 않는다. 그저 어둠을 가르며 조용히 흔들린다. 마치 말하는 듯하다. 지금 이 순간 너의 기분도 괜찮아. 지금은 잠시 멈춰 있어도 좋아. 천천히, 괜찮아. 천장에 반사된 빛은 내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동안엔 조용히 함께 흔들린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나도 어두운 주차장에 들어설 때 왠지 모르게 안심하게 된다. 빛이 함께 하니까. 그 흔들리는 빛의 움직임이 마치 돌아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니까. 오늘도 나는 지하 주차장 입구를 지나 속도를 줄인다. 전조등이 벽을 스치고 그 빛이 천장을 타고 흐른다. 천장의 오래된 콘크리트 틈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길을 만들며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따라 고요하고 따뜻한 밤속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든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길게 들이운다. 주방 식탁 위 바구니 안에 놓인 바나나 몇 송이. 그 표면엔
어김없이 검은 점들이 하나 둘 번져 있다. 처음에는 선명한 노란빛만 머물던 껍질 위에 마치 작은 별처럼 조용히 그리고 은근히 퍼져간 흔적들. 나는 그 점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릴 적 나는 그 점들이 싫었다. 먹다 남은 것 같고 썩어가는 것 같고 무언가 지나치게 무르익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점들이 왠지 모르게 살아있는 시간의 기록처럼 느껴진다. 단단했던 바나나는 이 검은 점들을 지나며 점점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 속엔 한 생의 절정이 숨어 있다. 익어간다는 것은 무르익는다는 것이고, 그건 곧 누군가에게 가장 달콤한 시기를 건네준다는 뜻이다. 식탁 위 바나나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의 중심에 언제나 조용히 놓여 있다. 가끔은 바빠서 그냥 지나치고, 가끔은 늦은 밤 조용히 한 송이 꺼내어 혼잣말처럼 껍질을 벗긴다. 바나나를 입에 넣고 씹을 때 그 고요한 단맛 속에 나는 내 하루의 피로가 녹아드는 걸 느낀다. 그 속엔 잠 못 이룬 새벽이 있고, 버스 안에서 쏟아진 하품이 있고,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뒤늦은 후회도 있다. 검은 점은 어쩌면 그런 감정들이 남긴 자국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너무 늦게 발견한다. 아, 이 바나나 먹으려 했는데 하고 꺼내 들었을 때 이미 반쯤 물러버린 살결에 깊은 후회를 느낀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늦음도 사랑이다. 무르익은 것엔 시간이 필요했고, 기다림이 있었으며, 그 속에 숙성된 인내가 깃들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 처음엔 선명하고 반짝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검은 점처럼 남는 흔적들이 생긴다. 실망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점들이 결국 우리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더 부드럽게 만든다. 시간이 만든 흔적이 오히려 마음을 녹인다. 나는 종종 식탁 위 바나나를 보며 우리 가족을 떠올린다. 지나치게 솔직했던 어린 시절, 날카로웠던 사춘기,
무심한 듯 지낸 대학생 시절. 그리고 지금 조금은 성숙해진 어른의 얼굴로 가족 앞에 앉는다. 그 모든 시간은 우리 사이에 검은 점처럼 남아있다. 때로는 어색했고, 때로는 조용했고, 때로는 상처도 있었지만 그 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더 부드럽게 웃을 수 있다. 이제 나는 검은 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익었다는 증거고,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고, 내가 한자리에 머물렀다는 증거니까. 바나나를 조심스레 꺼내어 껍질을 벗긴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말랑한 감촉. 그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준비한다. 조금은 지쳤고, 조금은 익었으며,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아침이다. 삑!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 도심의 일상에서 엘리베이터는 참 익숙한 존재다. 수십 번 오르고 내리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로 우리는 수많은 눈빛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중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찰나.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그날도 그랬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렸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내부. 나는 조용히 탔다. 문이 서서히 닫히려던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닫힌 버튼 위에 얹은 손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반쯤 열린 얼굴. 숨이 찬 듯 급히 걸음을 멈춘 채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시선은 작게 밀려나듯 사라졌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았다. 무표정했지만 무심하지 않았고
무심했지만 예의가 있었고, 예의는 있었지만 왠지 따뜻했다. 도시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하지만 그 익명 속에도 우리는 가끔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누군가와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는 눈빛들은 그런 가능성의 순간이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출근 시간에 늘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 혹은 단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누군가. 그들과 나눈 눈빛은 말보다 진한 대화를 남긴다. 그날의 그 시선처럼. 나는 가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보여주는 진심을 생각한다. 도움을 바라며 오는 누군가에게 내가 문을 열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결국 나의 마음을 비춘다. 혹은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 남긴 내 표정은 상대의 하루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 엘리베이터는 짧지만 밀도 있는 공간이다. 침묵이 더 크고 눈빛이 더 선명한 곳. 말 대신 시선이 머무는 곳. 그래서일까? 그곳에서 주고받는 눈빛은 유독 오래 남는다. 나는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날의 장면을 떠올린다. 그 짧은 마주침, 그 아무 말 없는 순간, 그저 눈빛 하나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던 장면. 세상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건 아마도 스치는 시선 속에 담긴 마음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누군가의 그런 눈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한다. 무심한 표정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가 보낸 눈빛을 기억하며 그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옷장은 작은 타임캡슐이 된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거나
봄이 되어 얇은 재킷을 찾을 때면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천 사이에 접힌 채 발견된다. 나는 오늘 긴 겨울을 지나 다시 꺼낸 외투 주머니에서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구겨진 채 작게 접혀 있던 그것은 뜻밖에도 내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펼쳐보니 날짜는 작년 12월 18일. 카페에서 라떼와 케이크를 주문한 흔적. 시간은 오후 3시 12분. 그 시간에 나는 누구와 함께였을까? 어떤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 그 영수증 한 장은 잊혔던 한 조각의 오후를 천천히 불러왔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모처럼 친구와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다. 코끝이 시리도록 추운 날씨였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서자 김이 서린 안경 너머로 친구의 웃음이 번졌다. 우리는 별것 아닌 얘기를 하며 한참을 웃었고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그 시간이 지금 와서는 왠지 모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금의 나는 그날과 조금은 달라졌다. 더 바빠졌고 더 많은 걱정을 떠안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한 모금의 라떼에 마음을 녹이고 하얀 접시에 담긴 케이크 조각에 계절의 끝자락을 담고 있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그 흔적을 남기는 방식은 다양하다. 사진처럼 선명하지 않아도 영상처럼 반복되지 않아도 그저 작은 종이 한 장에도 충분히 삶의 감정은 새겨진다. 영수증 위에 작은 글씨들, 숫자와 시간, 상품명과 금액. 그 사이사이에 나는 나를 다시 만난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연히 손에 쥐어진 무언가에서 뜻밖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 안에 남긴 작은 증명이다. 외투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이 영수증은 다시 옷을 입고 나선 오늘의 나에게
말없이 속삭인다. 그날도 따뜻했노라고. 그날도 당신은 웃고 있었노라고.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소비의 흔적이 아니라 한 계절을 지나온 내 마음의 조각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바람이 불고 거리엔 찬 공기가 흐른다. 나는 오늘 이 외투를 입고 또 새로운 시간을 걷는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계절의 문 앞에서 지금의 나를 기억하게 해줄 또 다른 작은 흔적을 주머니 어딘가에 남기게 되겠지.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이 있다. 그건 멋진 건물도 화려한 간판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오래돼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잊힌 것 같은 무언가다. 나에게는 동네 미용실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가 그렇다. 햇볕을 오래 받아 붉은색이 옅게 바래고 다리 한쪽은 삐딱하게 휘어져 있다. 한때는 반짝이는 새 의자였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덧칠된 작고 조용한 물건이 되었다. 그 의자는 늘 같은 자리에 있다. 미용실의 문 옆 아주 약간 그늘해지는 구석. 누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본 적은 없지만 항상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왠지 안심이 된다. 그 미용실은 내가 자라온 동네의 중심 같은 곳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갔고 중학생이 되어선 친구들과 같이 갔고 어느새 혼자 머리를 다듬으러 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 시절 기다리는 동안 나는 종종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옷에 붙지 않도록 두른 흰 천. 가위 소리와 드라이기의 바람 소리.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안팎의 풍경이 겹쳐지며 나는 어느 계절의 오후를 떠올린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싶어 그 미용실에 들렀던 기억이 있다. 주저하며 스타일을 설명하던 내 모습에 미용사는 웃으며 말했다. 긴 머리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짧게, 마음 가는 대로 해봐요. 그날 머리를 짧게 자른 뒤 나는 창밖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조금은 어색했고 조금은 시원했고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정리한 기분이었다.
마치 머리카락뿐 아니라 마음속 무거운 것까지 함께 자른 것처럼. 그 의자에는 동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기도 하고 미용실에 먼저 온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헬멧을 벗고 잠시 쉬기도 했다.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처럼 가볍고 흔한 듯하지만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작은 쉼표가 되던 그 의자. 지금도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눈길을 준다. 어느 날은 비에 젖은 채 조용히 서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햇살을 반사하며 붉게 빛났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가게들은 하나둘 바뀌었지만 그 의자만은 변하지 않았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이렇게 오래 기억 속에 남을 줄은 몰랐다. 그건 아마도 내가 그 의자 위에 앉아 보낸 시간들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고 세련되게 바뀌어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의자 같은 공간을 그리워한다. 조용히 앉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시간.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 오늘도 나는 그 미용실 앞을 지난다.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랜 붉은색, 비에 닿은 흔적, 살짝 흔들리는 다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말없이 쌓여있는 시간. 그 의자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앉아본다. 잠깐만 여기 앉아서 숨 좀 돌려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의 복잡함을 조금 내려놓는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 차량 번호를 인식한 기계가 반응하고 철제 주차 차단봉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탁 하고 내려앉는 그 묵직한 소리와 그 느린 속도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정적을 느끼곤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모든 것이 빠르게 반응하고 모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세상에서 그 유독 느릿한 차단봉 하나가 나에게 자주 말을 걸어옵니다. 잠깐 멈춰볼래요? 그건 단순히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가로막는 묘한 숨 고르기의 순간이 됩니다. 어쩌면 나는 그 차단봉이 내려오는 속도에 맞춰 내 마음도 천천히 낮추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밤, 차를 몰고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때 차단봉은 마치 나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문장처럼 마지막 점을 찍듯 내려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가 말했던 말, 속으로 삼킨 감정들, 모두 그 느릿한 막의 움직임 아래 슬며시 정리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차단봉이 젖은 바닥 위로 내려올 때 나는 그 장면을 하나의 영상처럼 느낍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비 내리는 도시,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천천히 닫히는 주차장의 입구. 그 순간 나는 세상 밖과 나만의 공간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땐 조금은 숨을 놓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비로소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안식처. 하지만 가끔은 그 차단봉이 내려오기 전에 누군가가 뛰어와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차 등록이 안 되었거나 방문 차량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경비실 아저씨는 무전기를 들고 천천히 손을 들어보냅니다. 그 손짓에도 차단봉에도 나는 일상의 친절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이 도시에서 그 느릿한 기계 하나와 조용한 손짓이 나를 어쩐지 위로합니다. 삶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빨리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차단봉처럼 잠깐 천천히, 잠깐 멈추어가는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거나 막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속도 조절. 그래서 나는 요즘도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차단봉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내려올 때까지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고 오늘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서 차를 움직입니다. 그 느린 속도가 하루를 마무리 짓는 작고 단단한 쉼표처럼 느껴지니까요.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